곱셈공식 변형이 더 중요하다겠죠? 그 얘기는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은 결론은 뭐를 구하는 거냐?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게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결이 돼요. 뒤에서 이제 뭐 2차 방정식도 다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 뭐 이렇게 배울 건데 이제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연결이 돼 있고 뭐랑 연결되냐? 뒤에서 배울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결이 돼요. 특히 2차 방정식은 중간고사 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근간계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뒤에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써요.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곱셈공식보다 곱셈공식 변형을 거의 엄청나게 써요. 곱셈공식을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의 다 안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곱셈공식 변형은 미친 듯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어 공부를 하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제 많이 가르치지만 자주 나오는 거는 안 까먹어요. 자주 나오는데 까먹었다? 그럼 공부를 안 하는 얘기가 되겠죠? 공부 안 하면 맨날 나오는 노트 까먹어요. 구구단 까먹은 사람 있어요 혹시? 구구단 맨날 쓰고 있잖아. 구구단 까먹으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여러분들한테 구구단 까먹었던 애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고1인데 그러면 걔 공부를 했던 애가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효리나? 공부를 하네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곱셈공식 변형을 까먹었다는 얘기는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공식들이 보통 이제 기억이 안 나냐? 잘 안 나오는 애들. 잘 안 나와. 오히려 그런 애들의 공식을 까먹는 거야. 잘 나오는 애는 안 까먹어요. 우리가 맨날 보는데 왜 까먹었습니까? 그죠? 효린이를 내가 맨날 봐. 근데 효린 이름을 까먹었대. 그럼 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효린을 뭐 2달에 한 번 보든지 뭐 3달에 한 번 봐. 그럼 이름 잃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2달에 한 번 보고 3번 보면 이름 까먹을 때쯤 되면 얘가 와. 그럼 까먹기 전에 오면 다행인데 까먹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럼 근데 근과 계수 관계는 뭐냐? 나오겠지만 결론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곱셈공식 변형을 볼게요. 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더한 거, 뺀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곱한 거. 요게 주인공이야. 곱셈공식 변형. 얘를 통해서 얘만 알면은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한 두 개짜리 특히. 이게 2차 방정식과 연결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러분 너 뭐라고 다 배웠죠? 곱셈공식 변형에서. 연결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든지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가 되죠? 2ab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3 때도 나오는 변형들이죠. 사실은 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한 거, 곱한 거, 뺀 거, 곱한 거.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 곱셈공식 변형은 얘네들을 구해서 얘를 구하든지 아니면 세제곱을 구하든지 이런 거 구하든지 얘도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죠. 얘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곱셈을 하면 나와요. 뭐 뺄셈으로 가면 조금 더 바뀌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뭐 곱셈공식에서 나온 것들인데 뭐 유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 다 유도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 이거 다 세제곱 공식에서 유도한 거죠. 뭐 이런 거에서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a 플러스 b 세제곱에서 유도하는 건데 거기 뭐 책에 보면 다 있겠지만 이런 거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다 전개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개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 이 부분을 묶은 거죠. 공통인수로 3ab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됐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알면은 얘는 보너스인 거야. 왜 보너스냐?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여기 부 바뀌겠죠. 여기도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b 여기다 마이너스 b 들어가면 플러스 바뀌겠죠. 여기도 부호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아는데 마이너스를 모른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얘를 알면은 b 자리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모를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곱셈공식에서 유도한 게 나오는 건데 다 보시면 알겠지만 더한 거랑 곱한 거, 뺀 거랑 곱한 거. 보통 이런 거 알면은 다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한 3개짜리로 가면은 나중에 한 2개짜리는 이 정도인데 한 3개짜리로 가면 그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이 돼요. 일단 뭐 상상짜리는 아직 안 할 건데 그리고 또
얘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에 무슨 꼴도 많이 나오죠? 이거에 분수꼴도 엄청나게 나오죠. 분수꼴도. 그죠? 그러니까 분수꼴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개짜리 외우는 것 중에서는 이거 A 자리에다가 X 들어가는 거고 B 자리에 뭐 들어가는 거죠? X분의 1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역수꼴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곱한 게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간단하게 바뀌는 거지. 1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X 자리에 A 자리에 X 들어가고 B 자리에 X분의 1 들어가면 여기 X 더하기 X분의 1 되는데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지. 곱하면 1이니까. 근데 이렇게 뭐 이거 알면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 그거 들어간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럼 다 알겠지만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아니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플러스 2가 되든지. 그래서 역수꼴이 나오면 곱한 게 1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들이 더한 것만 뺀 것만 알아도 된다. 이것도 세제곱으로 가면 똑같죠. 세제곱 가면 여기가 또 1이겠죠. 요게 바뀌면.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분수꼴들도 아마 오늘 프린트 주겠지만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다 푸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얘에서 오는 거, 뭐 얘도 오는 거 있겠죠? 그래서 분수식까지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3개짜리 하기 전에 2개짜리만 한번 놀도록 할게요. 2개짜리에서 놀도록 하자면, 개념 체크 1번을 보세요. 15페이지에 개념 체크 1번을 보면, 뭘 해줬죠? 개념 체크 1번을 보면, 더한 거랑 뭘 해줬죠? 곱한 거, 다 준 거야. 뺄 때까지 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거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는 거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뭐 그냥 공식만 알아도 벌써 이렇게 될 거고 일단 집어넣으면 끝나죠. 이렇게. 쉬운 문제죠.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몰라도 이거 풀 수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서 뭐 구하라겠죠? x제곱 더하기 뭐 구하라겠죠? 그럼 사실은 뭐 만약에 그냥 공식을 내가 모른다. 공식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양변 제곱해요. 얘를 양변 제곱하는 거야. 사실은 뭐 여러분들 공식 몰라도 돼요. 수학은.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 제곱되고 3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곱하면. 양변 제곱하면. 얘 9잖아. 근데 얘가 2잖아. 그러니까 2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4잖아. 넘기면 얘 나오잖아. 공식은 사실 몰라도 구할 수가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공식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공식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시간이 겁나 많아. 우리 수학 시간이 막 100분에서 120분 동안 줬어. 그러면 공식 몰라도 그냥 풀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5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 공식 모르면 다 남들 빠르게 풀고 있을 때 나 혼자 막 다 정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다 잡아먹혀, 안 잡아먹혀? 잡아먹히죠.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거 다 못 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다 외워서 숙련되게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속도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관념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엄청 쉬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 특히 이제 그 1, 2, 3번 개념 체크 있는데 뭐 대부분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필수 예제 5번부터 할게요. 일단은 항이 몇 개짜리다? 2개짜리다. 항이 2개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중학교 때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필수 5번을 봤어. 나한테 배웠어. 그럼 여러분 1번을 딱 보는 순간 벌써 누구 없네? 벌써 이 생각이 나요. 자, 누가 없죠? 곱한 거. 그러니까 결론은 더한 거랑 곱한 거를 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제에서.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2개를 통해서 뭐를 찾아야 돼? 곱한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 결론은 곱한 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곱한 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곱한 거. 그래서 요거로 곱한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여기서 요거 대입해서 29. 요거 3에 제곱하면 9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xy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근데 xy 마이너스 10을 구하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곱셈공식 변형의 주인공을 알겠죠. 이제 주인공은 누구다?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곱한 거. 이게 주인공이야. 이거 구하면 끝나.
그러면 이제 이거 공식이죠. 이제 더한 거랑 곱한 거 알았으니까 공식으로 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대부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면 다 잘해요. 이거 연습해도 못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죠. 덧셈 뺄셈 할 줄 알면 다 뭐 넣으면 되죠. 여기도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에다가 마이너스 10 집어넣고 x 플러스에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27에다가 90을 더하니까 뭐가 나온다? 117이 나온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겠죠? 그다음 이제 분수꼴도 이제 안 나오면 좀 뭐죠? 분수꼴도 안 나오면 좀 그러니까 분수꼴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 이제 2가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딱 주는 순간 누구 구하라는 얘기를 하죠? 누구 구하라는 얘기죠? x 플러스 x분의 1 구하라는 얘기죠. 결론은. 아니면 x 빼기 x분의 1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구하라는 걸 봤더니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이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 이제 근본이 있는 거죠. 뭐 구해야 될지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 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x 범위를 꼭 줘요. 두 개 나오면 하나 집에 보내. 그래서 범위를 항상 줍니다. 만약에 범위를 안 주면 뿔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뿔마로 나오니까 약간 문제가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제일 많아요. 어떤 거냐면 잘 봐. 내가 가르치다 보면은 식을 변형을 시키잖아. 식을 변형을 시킬 때 이런 짓 하는 애가 많아요. 봐봐. 여기서 일로 올라가래.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모든 연산은요, 여러분들, 루트를 씌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수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차수가 올라가는 거야, 제곱해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애들이 연산이 안 돼요 라고 보면요, 2차에서 1차를 막 가요, 그래요. 뭐 루트를 이상한 거 씌우고 막 그래요. 막 이상한 짓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우리가 배운 적도 없다. 그래서 항상 차수를 만들 때는 낮은 차수에서 올라가야 되는 게 국룰이다. 높은 차수로 가는 게 국룰인 거야. 반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뭐 공식은 쓰겠지만 만약에 내가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는데 더한 거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K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공식만 쓰는 거 말고 그냥 푸는 것도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면을 어떻게 한다? 제곱하는 거야. 항상 제곱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가끔 응용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높은 차수에다 낮은 차수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리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낮은 차수 거를 잘 몰라. 그럼 K에 놔요. 미수 놔요. 그 다음에 제곱 때리는 거야. 제곱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2잖아. 이게 2니까 2 더하기 2니까 몇이 된 거야? 이게 4가 된 거지.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K는 두 개가 나오죠. 뿔마 2가 나오는데 당연히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K는 몇이다? 2다라고 풀 수 있을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공식을 이제 쓰긴 쓸 거야. 근데 우리가 공식을 모르는 것도 풀 수 있어야 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응용력이야. 응용이 안 되면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는 애들 있죠. 공식 무쇠만 있는데 공식 무쇠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 다 집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차수 거를 넣어서 높은 차수로 보통 가는 게 대부분의 국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그래서 이제 2가 나온 거지. 그럼 얘도 구할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2. 다 주인공 구하면 끝나요.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공식 다 알겠지만, 그렇게 써가지고, 사실 쓰지도 않죠. 상위권 애들은요, 그냥 곧바로 보자마자 2에 3승하면서 3 곱하기 2 때려서 뭐 2 나왔겠죠. 암산으로 거의. 엄청나게 빨리 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좀 느낌이 알았죠? 잘 봐.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 이런 문제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이제, 내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적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뭐, 5-2번 잘 풀겠죠? 5-2번 같은 걸 푸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5-2번을 푸는데, 자, 잘 봐. 잘 들어. 이렇게 절대 풀지 말라는 거야. 자, 이렇게 줬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부호의 반대냐면, 어디에 부호 반대죠? 루트죠. 이런 게 보통 언제 나오냐면 2차 방정식 근행 공식 쓰면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쓰면 나온다고요? 근행 공식 쓰면. 왜냐면 우리 근행 공식 뭐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 근행 공식
뭐 어차피 뭐 기억 못하는 친구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충.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x 나와서 보통 어디에 부호가 반대냐면 루트 쪽에 부호가 반대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런 거를 줬을 때 여기 루트 쪽에 부호가 반대잖아. 이런 거는 무조건 뭐가 하는 얘기냐면 더한 거랑 뺀 거랑 곱한 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앉으세요. 일찍 웃지 마. 기다리질 않아요 이제. 자 결론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봐봐 여기가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더한 거 써, 뺀 거 써, 곱한 거 써. 곱한 거 합차잖아. 곱한 거 합차잖아.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하면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들은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이용해서 곱셈 형식 변형의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다 대입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대입해서 풀면은 남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기어가고 있는 거야. 맞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했지만 분수식이 나왔어. 뭐 할지 다 해줘. 분수식 나왔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식 나오면 어떻게 하냐. 2분의 1 더하기 뭐 3분의 1 나왔어. 뭐 하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통분해야죠. 분수식 다 똑같아요. 뭐 숫자 때 달라지고 문자 다 달라지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통분 때리죠. 통분 때리면 어떻게 된다? xy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y세제곱.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 통분해가지고. 그래서 제발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지 마라. 제곱하고 막.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다.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대놓고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된다 안 된다? 구하면 되겠다. 그 얘기. 풀 때 이상하게 풀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마찬가지로 5-3번은 많이 봤죠? 5-3번 많이 봤잖아. 분수식 이렇게 2차 방정식 주잖아. 분수식 대놓고 안 주고. 여기서 이제 분수식 뽑아내는 건 뭐죠? 양면을 뭐로 나누죠? x로 나눠. 근데 이거 왜 x로 나눠도 되는지 아는 사람? 이거 왜 x로 나눠도 되는지 알아요? 0이 안 되니까. 봐봐 이런 거 여러분들 x로 나누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런 것 안 알려주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좀 알려줄게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x로 나누잖아요? 그럼 근 하나 날아갑니다. 원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되게 기본기인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개념을 잘 몰라. 그래서 봐봐 이런 거 풀려면 2차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아마 x로 묶어가지고 풀 거예요.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죠? 0 또는 뭐가 나오죠? 3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x를 내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x 빼기 3이 0이 되면서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x로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야. x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 얘는 0을 근으로 갖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돼야 돼. 얘는 0이 근이 있기 때문에 x로 함부로 나누잖아요? 그럼 x 0 근이 날아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때 근 두 개 나오죠. x 나눠놓고서요. 근 하나예요. 하나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못 찾아요.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다는 거야.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요. 기본기가 안 돼서 몰라요. 근데 봐봐. 얘는 0이 근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죠? 0 대입하면 성립해 안 성립해? 안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x로 나눠도 전혀 문제가 없어. 다시 이런 거는. 0이 근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x 나눠가지고 분수식 만드는 거야. x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줘요. 그래서 분수식 문제가 나왔을 때 나누면 나온다. 이거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주면 되는데 얘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당황하지 말아라. 자 넘어갈게요. 지금 2개짜리 하고 있는데 중학교 복습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상하게 풀지 말아라. 맞았다라고 해서 다 맞은 게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맞았는데 이상하게 풀어서 맞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시간 오래 걸리고 남들이 다 빨리 풀었는데 나는 되게 오래 걸려서 맞췄어. 그럼 맞은 게 아닌 거야. 벌써 늦어진 거야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공식 몇 개죠? 3개짜리죠. 3개짜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기본이야. 3차 방정식 근각계성 연결되는데 더한 거 그다음에 2개씩 곱한 거 그 다음에 3개 곱하는 거. 이게 근본입니다. 자, 한 3개짜리 곱셈공식 변형은 뭐가 근본이냐면 각각 더한 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3개 곱한 거. 왜 이게 근본이냐면 이게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쓰겠다 안 쓰겠다? 쓰니까 배운 거야.
안 쓸 건데 왜 배웁니까? 그냥 심심해서 학문적인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속 연결될 건데 이게 근본이에요. 요거 구하는 문제 한 3개짜리다. 이거 구하면 끝나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요거의 공식이 2개 있잖아. 고생공식 변형으로. 뭐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 좀 낫죠. 얘는 그래도 쏘쏘해요. 얘는 좀 쏘쏘한데 이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공식이 뭐죠? 3개짜리죠? 3차? 그죠? 좋아해요? 사랑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던데? 다들 좋아하나? 이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 공식 겁나 길고 여러분 제일 외우기 싫어하는 공식 아니에요? 아닌가? 나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워낙 타고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요거도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얘랑 얘만 알아도 일단 얘가 나와. 근데 왜 얘가 끼어드냐? 얘 때문에. 당연했지만 얘랑 얘가 주어지면 얘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까지 주어지면 얘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기본인 거야. 항상. 그래서 만약에 2차까지 가면 얘는 몰라도 돼요. 3차까지 가면 얘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놓고 주는 문제는 항 3개짜리 중에서 제일 쉬운 고생공식 편인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얘는 안 주죠. A제곱 B제곱 준 다음에 얘 구하게 만든다든지 좀 귀찮게 만들어요. 항상. 내 푸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뭐 귀찮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대놓고 주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우리보러 구하라고 해서 안 구하라고 해서 구하라고 하죠. 이거 써서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고 2의 제곱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 더하기 2가 돼서 몇이 된다? 얘가 6이다.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구했잖아. 그러면 다 구한 거야. A제곱 제곱 B제곱 구하기 다 구했으니까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얘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세제곱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다 뭐 넣는다? 2 집어넣고 A제곱 B제곱 C는 6 집어넣고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곱하기 3 A, B, C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이 14, 3이 6 빼서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항 3개짜리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잘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단은 나올 거예요. 일단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할 때 잠깐 나와요. 근데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온 다음부터는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끝난 다음부터 고1 2학기로 가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잘 출제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 2개짜리는요. 2차 방정식이요. 거의 좀비 수준이거든요.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내내 미친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거의 뭐 고등학교에서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 미친듯이 나온다. 그냥 미쳤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요. 완전 기본기고 그걸 모르는 순간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슬프지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근본이고 그걸로 푸는 게 얘네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봐봐. 어떤 거의 변형인지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항의 개수로 보통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2개냐? 항이 3개냐?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내면은 다 풀지. 뭐 공식만 풀 거 아니야. 그럼 변형을 낼 거 아니야. 변형 낼 때 이게 어떤 공식 변형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 어떤 거의 응용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 당연히 뭐 문제 6-2번 잘 풀 거예요. 6-2번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뭐를 물어본다? 6-2번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6-2번은 뭐에 대한 공식에 대한 응용 문제냐 본다면 이게 항이 지금 몇 개로 이루어졌죠? 6-2번에서 구하는 게 항이 몇 개로 이루어졌죠?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항 3개잖아. 이거 항 3개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항 3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변형 응용 문제냐면 항 3개짜리 제곱되는 게 누구죠? 얘잖아. 요거 변형 문제. 항 3개짜리 제곱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공식 중에서.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보면 어떤 공식 파생된 건지가 그냥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문제도 보아야겠지만 항이 2개인 경우, 항이 3개인 경우, 문자 2개, 문자 3개가 그 얘기인 경우 많아요. 항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공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문자로 찾는 게 아니라 항의 개수로 항상. 그래서 얘는 이제 3개 얘에서 응용된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방금 썼는데 기분이 좋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변형된 거냐라고 물은다면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AB가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BC가 들어간 거고 C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CA가 들어간 거야. 쉽게 하자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 A 자리에다가 AB 넣으면 되겠고 B 자리에 못 넣는다? BC 집어넣으면 되겠고 C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CA 집어넣으면 나온다.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변형된 공식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넣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 한 3개인데 제곱이네? 얘네. 걔밖에 없어요. 다른 공식 중에 존재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응용 문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A 자리에다 A, B 집어넣고 B 자리에다 BC 집어넣고 C 자리에다 CA 집어넣은 다음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A 자리에다가 A, B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BC 집어넣고 B 자리에다 BC 집어넣고 C 자리에다 CA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C 자리에 CA 집어넣고 A 자리에다 A, B 집어넣고 그러면 요 뒤에가 A, B 제곱 C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제곱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제곱 B, C 그래서 요 뒤에가 A, B, C로 묶여요. 공통인수가. 요 뒤에가 A, B, C로 묶이겠고 그러면 여기서 A 남고 B 남고 C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 요거의 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출제가 된 변형인지를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 6-3번은 통분하면 나오겠죠? 분수식 나오면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해서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거까지 했고요. 한 2개랑 한 3개짜리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문제 풀 때 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암기는 기본인 거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문자가 3개인 경우인데 여기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죠. 자, 얘는 곱셈공식 변형해서 2배를 해주고 2배를 빼가지고 이제 유도하게 되는데 아마 요거는 내가 은근히 좀 유도해줬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 몇 배 하면 된다고요? 2배하고 2분의 1배 해야 돼. 항상 얘기지만 식을 변형시킨다는 거는 식의 값을 바꾼다는 게 아니야. 만약 5가 있었으면 5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뭐를 곱해줘야 된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2를 곱해주거나 3을 곱하면 값이 바뀌어요. 우리는 값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야. 식을 변형시켜준다는 거는 값은 안 바꾸고 모양만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약간 느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 많이 있잖아. 여기서 분모를 유리화라고 하면은 뭐 곱하죠? 2 플러스 2 곱하잖아. 합차 이용하려고. 이거 2 플러스 2하면 곱하는데 이때 당연하겠지만 위에도 곱해줘야 돼. 위에 왜 곱해주냐? 이래야지 1을 곱한 거야. 뭔 말인지 해서 지금 우리가 식의 값을 바꿀 생각이 없다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유리화하려면 여기 안 곱해도 돼요. 아니 이거 밑에 거 곱하면 유리화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왜 분모에 곱한 거를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냐면 그래야지 몇을 곱한 게 되니까? 1을 곱한 게 되니까. 우리는 값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식만 변형시키는 거지 값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항상 모든 식을 변형시킬 때는 값을 안 바꿀 거면 다 1을 곱하는 게 돼야 돼. 근본인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을 곱했어. 그럼 당연히 뭘 해줘야 되는 거야?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1을 곱한 거니까. 항상 식을 바꿀 때. 뭔 말이겠어? 그러니까 모든 식의 변형은 1을 곱하는 게 기본인 거야. 다른 거 곱하면 안 돼. 값을 바뀐다니까? 값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2를 곱했다면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기본 원리인 거야. 2분의 1을 해주고 여기다 1을 곱하면 뭐 A제곱 2개 만들고 뭐 B제곱 2개 만들고 뭐 C제곱 2개 만들고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AB 뭐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에서 완전 제곱식 되는 것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잖아요. 여기서 완전 제곱식 되는 거. 그래서 바꾸잖아.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하고 2를 곱했으니까 똑같은 거야. 바뀐 게 없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3분의 1 했어. 그럼 여기 뭐 곱하겠다는 얘기야? 3 곱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식 변형할 때 기본 원리는 1을 곱하는 게 기본 원리인 거야. 항상 조심하세요. 가끔 애들 보면 여기다가 이거 곱하고 왜 안 곱해? 그럼 망한 거예요. 값이 바뀌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밑에 곱했는데 왜 곱해? 모르죠. 그냥 외운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친구도 은근히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묶으면 a제곱, 뭐 b제곱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a-b의 제곱으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bc랑 얘랑 묶어서 b-c의 제곱으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이렇게 묶죠. 이렇게 2분의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 자, 잘 들으세요. 몇 분 강의했지만 이게 0이 될 때야. 이게 0이 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 이제 보자마자 알아야 돼. 결론은 봐봐. 이게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눈에 보이는 수니까 리얼 넘버니까 추식수라도 편해요. 0을 기준으로 음의 실수, 그 다음에 0보다 큰 놈은 양의 실수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음의 실수를 제곱해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3 제곱해도 양수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서 음의 실수 제곱해도 양수고 양의 실수 제곱해도 양수예요. 0만 제곱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 제곱했는데 음수가 돼. 존재하지 않죠. 그 나중에 허수라고 배울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까지 가요. 중요한 건 뭐 존재 안 해요.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가 이게 존재하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나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실수의 제곱 0보다 크니까 다 봐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근데 다 더했는데 0이 돼야 돼. 그럼 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죠?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A, B 같고 B, C 같고 C 같은 거니까 결론 다 어떻게 된다?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보는 순간 알아야 돼요. 그냥 보는 순간 A, B, C 다 같다. 가끔 여기서 이제 실수한 애가 A, B, C가 0으로 같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A, B, C가 같으면 되는 거야. 1로 갔던지 2로 갔던지 상관이 없어요. 0으로 같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 0으로 같다라고 쓰는 놈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게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곱셈공식변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가끔 0이라고 쓰면 A, B, C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보자마자 알아들어야 돼요. 아, 얘가 0이야? A, B, C 같다. 보자마자 알아들어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곧바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얘가 0이니까 A, B, C 같다. 나옵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필수의 이제 지금 몇 번이냐면 7번 문제인데, 필수 7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1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를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 주어진 게 뭐냐?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C를 합니다. 항상 보세요. 어차피 식을 정리하는 건데, 봐봐. 여기서 지금 A 빼기 B도 줬고, B 빼기 C도 줬어요. 그럼 누가 지금 빠졌냐? 얘가 빠진 거야. C-1을 안 준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당연히지만, 모든 문제는 어디에 해답이 있다? 문제에 있는 거야. 그 결론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누굴 구해야 되는 거야? C-1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항상 기억해. 뭘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정리하거든요? 식을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식의 정리 원리가 뭐냐면 미지수 소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없앨 것이냐. 봐봐, 여기 미지수 누구 없어졌죠? C-에 누구 없죠? B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두 식으로 통해서 뭐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B를 없애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 소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리. 나중에 나한테 설명해 줄게요.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책에 없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요. 나한테 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 강의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를 알아듣는 거야. 당연히지만 왜냐면 뭐 뒤에 보면 해설지에 다 있어. 이거 왜 내 수업 듣죠? 해설지 보면 독학하면 되지 않나요?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뭐가 근본이다. 뭐를 구하는 게 근본이다.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다 해주잖아.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 왜냐면 그런 건 책에 있다 없다? 없잖아. 학교 수업에 들어도 안 알려줄 거예요. 되게 디테일을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다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저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왜 이런 내용을 했을까?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학원처럼 그냥 와가지고 책 봐. 봤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질문해. 문제 풀어. 그런 학원 되게 많아요. 이 근방이 시중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거의 안 해요. 지금 트렌드예요. 이 근방 학원들도 개념 설명을요 길게 하지 않아요. 되게 짧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오늘 수업 같은 경우 있잖아. 이 정도 페이지나 그럼 한 20분 강의하고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 풀어. 질문해. 끝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길게 강의하는 이유는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왜 다 논리적으로 연결됐는지 다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지루할 수 있어. 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선생님이
아, 선생님 강의 왜 이렇게 길어? 아, 너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수학을 천부적으로 잘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극티야. 이제 극티인 애들은요, 논리적으로 사고가 다 돌아요. 설명 안 해줘도 머릿속에서, 논리 이렇게 되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극티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별로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는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이거 왜 넘어간 거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 강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노멀 펄슨에 맞춰져 있어. 잘 이해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강의하는 거야. 왜냐면 그 해설지에서 다 건너뛰었던 모든 부분을 다 다뤄줘.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게? 이해시키려고 길게 하는 거야. 한 가지 밖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설명 길게 하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럼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럼 내 강의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중에 다른 학원 가도 돼요. 그냥 대충 문제 풀이다 끝날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강의는 최상위권에 맞춰져 있지 않아. 처음 듣는 애들과 잘 이해 못하는 애들에 더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의가 좀 길어져요. 막 다 이유를 다 하나씩 다 설명해줘.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걸 다 만들라고. 그래서 그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머릿속에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배우다가 수학에 자신감 없는 친구 되게 많아요. 여기 오면 맨날 그래요. 다 대부분 이제 대형 학원에서 잘 못 따라가는 애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극티인 애들 있어. 그냥 어디 나눠도 누가 설명해도 다 최상위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냥 원래부터 천분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누가 가르쳐도 다 상위권으로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이 오는데 여긴 대형학원이 아니니까 그때 여기서 나를 빨아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를 다 이해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튀어.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가 생기면서 남들보다 이해하는 수준이 올라가.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친구가 위로 올라갈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좀 길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두 번째 돌 때 내가 이제 학기 중에 또 돌리겠죠? 그때 돌 때는 조금 더 개념 설명을 길게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개념 설명 길게 듣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유튜브에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개념서부터 듣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노베이스다. 당연히 뭐 문제 풀이는 것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부터 다 이해하는 거야.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그래서 졸리죠. 그래서 50분이 됐는데 이것만 그냥 끝낼게요. 잠깐 쉴 건데 결론은 이 A 빼기 B, B 빼기 C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할 때 B가 없어야 되니까 이 두 식을 통해서 B를 소거시키는 거죠. 그럼 B 빼기 C는 3이라고 하면 B를 소거시키면 두 식을 어떻게 합니다? 더하면 나오는 거죠. 더하면 나오는 거죠. 그럼 B가 사라지면서 AC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시킬 때 왜 더했냐? B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수학은 그 중간중간에 해설지에서 다 빠져 있지만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다 볼 줄 알면은 수학이 최상위권 무조건 갑니다. 장담할게. 그런 애들은 최상위권 가고 중간이 다 생략돼 있어. 생략돼 있는데 다 외워서 갔어. 그럼 위로 못 가요. 왜 그런지 몰라. 모르는데 그냥 넘어갔어. 외워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대충 외워서도 한 3등급에서 뭐 2등급 언저리까지 가. 근데 그 위를 잘 못 가. 그 위를 못 가. 그냥 원래부터 머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도는 애들이 있어요. 알아서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들으면서 그걸 깨우쳐야 돼. 깨우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결론은. 그래서 더하면은 여기서 A 빼기 C는 몇이 된다? 5가 되겠죠. 그럼 C 빼기 A는 마이너스 5. 어차피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대입해가지고 2 대입하고 그러니까 2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 한 다음에 전체의 몇 분의 몇 하면 된다? 2분의 1만 된다. 그러니까 4, 9, 25니까 13이 되겠고 38이니까 이거 나누니까 답은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거는 하나 끝낼게요. 아이씨, 하다가 중간에 끊기가 좀 그런데. 자, 대신에 조금 더 쉬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이 또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밑에 겁니다. 그 밑에 거 여러분 되게 싫어하죠? 요거. 요 문제는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알아두세요. 요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나와서 맨날 질문해요. 요거까지만 빨리 하고 끝낼게요. 졸리기 전에. 여러분들 50분 넘어가면 힘든데. 그죠? 자, 여기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아마 이거 많이 질문할 텐데 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요거 전개하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A 더하기 B를 2 빼기 C로 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꾼다? 2 빼기 A로 바꾸고요. 얘는 뭘로 바꾼다? 2 빼기 B로 바꿔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국생문식에서 아마 외웠겠지만
이게 이렇게 바꾸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걸 전개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떤 공식에서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아마 이거 공식 알 거예요. 아마 국등 공식 나올 텐데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a, b, b, c, c 이거 국등 공식이 있어요. 아마 마이너스 a, b, c인데 여기서 x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냐면 x자리에 뭐 집어넣는 거야? 2 넣으면 이 식이요. 이 x자리에 2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의 변형이에요. 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보겠지만 그래서 요거 전개도 풀어도 되거든요. 그럼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x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2만 넣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얘네들만 알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a, b, c,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얘 두 개 통해서 결국 얘 구해야 돼. 그래서 거의 곱셈공식 변형은 얘가 근본인 거야. 얘 더한 거,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 곱한 게 근본인 거고 대놓고 안 줘요. 꼭. 우리 귀찮게 만들어. 아우 귀찮아. 왜 짜증나게 다 주면 좋은데 안 준다고. 그래서 꼭 주면은 얘네들을 안 줘서 직접 앉아서 구해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다. 나름대로 선생님 후배들한테도 맨날 물어보고 그러니까 믿어도 됩니다. 이상한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포기하지 말아라. 자, 곱셈 공식의 활용. 이제 활용이 이제 끝나가네요. 그죠? 슬프죠? 그죠? 그럼 이제 뭐냐? 활용이라는 건 뭐죠? 누가 식을 세워라? 너희들이 세워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가 정말로 그 항 3개짜리. 항 3개짜리로 가장 많이 나와요. 활용으로. 그래서 항 3개짜리로 나오는데 왜 항 3개냐? 직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니까 항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를 뭐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고 놓고 높이를 C라고 놓으면 여기서 이제 뭐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이제 봐봐.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직육면체 모서리가 이거잖아. 변이잖아. 이게 A가 몇 개 있죠? 4개 있고 B도 몇 개 있죠? 4개 있고 C도 몇 개 있죠? 4개 있잖아. 그래서 모서리의 합이 뭐가 되냐?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서리의 합을 주면 덧셈을 준 거예요. 항 3개짜리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나오냐? 여기서 이제 건너입이. 직육면체 건너입이로 가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봐봐. 이게 지금 A, B죠. 요 밑에 있는 게. 위에도 있잖아. 2개씩 있잖아. 이게 땅으로. A, B가 2개 있잖아.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AC죠. AC도 2개 있잖아. 여기 BC죠. BC도 2개 있잖아. 그래서 이 건너입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너입이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로 연결돼요. 이거 준 거예요. 건너입이 주면 얘 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누구 남았죠? ABC는 이제 부피가 되겠지. 부피로 주면은 ABC가 되는데 부피로 많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서 부피로 주면 ABC가 되는 거야. 3개.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더 주는 게 뭐냐? 여기서 많이 주는 게 이제 이렇게 대놓고 좀 너무 쉬우니까 대각선의 길이죠.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몇 번 쓰면 나오냐면 2번 쓰면 나와요. 몇 번 쓰면 나온다고요? 2번. 그래서 어차피 뭐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여기가 직각인데 일단 요 길이부터 먼저 구해요. 근데 이 길이가 여기가 직각이잖아. 뭐 좀 그림이 이제 직면체니까 이게 그 뭐지? 입체 도형을 평면에다가 그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다면 뭐 씌우면 되죠? 루트 씌우면 되죠? 요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변이고 여기가 이제 높이니까 여기 대각선 길이 나오죠? 피타고라스를 한번 더 쓰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요거 제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고 요거 제곱하니까 c제곱이니까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나온다? a제곱 b제곱 c제곱의 루트 씌우게 된다.
그래서 요게 빅리멘트가 누구랑 활용하기 딱 좋냐? 그 항 3개짜리. 정말 딱 죽이 딱 찰떡궁합으로 정말 딱 이쁘게 나오죠. 모서리 길이 합주면은 4로 나눠서 A, B, C 구할 수 있고, 건너협이 주면 2로 나눠서 A, B, B, C, C 구할 수 있고, 부피 주면 A, B, C 구할 수 있고, 대합선의 길이 주면 A제곱, B제곱, C 구할 수 있고. 정말로 딱 찰떡궁합,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예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줬냐?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몇이다? 필수 8번이죠, 이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뭐다? 이게 28이다. 얘 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줬죠. 대합선의 길이가 몇이다, 얘가? 5다.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제곱, B제곱, C제곱을 준 거에서 건널비 구하라. 요거 구하는 문제죠. 이거 구하는 문제죠. 지금. 봤죠? 지금 준 게 얘네 둘을 줬고요. 얘 구하는 문제. 건널비 구하는 문제. 그래서 뭐 응용하기 딱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모든 문제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겹게.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몇이 되는 거야, 결론은? 7인가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몇이 되는 거죠? 25인가요? 얘네 둘 가지고 얘 구하면 되는데, 얘는 얘 제곱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에서 2배 뺀 거잖아. 이렇게. 근데 요게 지금 7이니까 7, 7이 49잖아. 49에서 얼마 빼야지 25 되겠냐? 24인가? 얘가 몇이다, 얘가? 얘가 그래서 24가 되겠다. 건널비가. 답이 24가 되는 거죠? 24 빼야지, 49에서 24 빼야지 25 되겠죠? 얘가 이제 24가 돼야 되겠죠? 빼야지 25가 되니까. 건널비가 2배의 A, B, B, C, C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 없죠? 이것도 사실 이거 보면은 그림 그려놓고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뭐 좀 외우지 마세요. 뭐만 주면 외우는 애들 있어요. 왜 이렇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증명문제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 정도는 그리죠? 뭐, 그리고 A, B, C 정해놓은 다음에, 뭐, 건널비, 뭐, 모서리,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야죠. 보자마자. 그림 보자마자. 뭐, 이거를 뭐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응용들이, 문제들이 밑에 나오죠. 8-1, 8-2, 8-3번이 이제 또 식을 너에 세워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엄청나게 써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거의 그 피타고라스 죽지를 않아요. 그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는 겁나게 써요. 지겹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예제가 이제 마지막 곱셈공식 변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곱셈공식 변형은 항이 2개짜리. 항이 2개짜리는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하면 끝난다. 항이 3개짜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뭘 알아야 된다?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이하면 대부분 끝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문제 푸는 거고, 아까 중간에 뭐 0이 됐을 때. 그래서 또 요것도 하나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요 식에서 내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나한테 들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안 들었던 친구도 있으니까 이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요 식에서 좀 긴 식이죠. 별로 안 좋은, 내가 이런 것들 개념 노트 다 정리해 놓으세요. 개념 노트 나중에 한번 검사 한번 할 테니까. 그리고 난 개념 노트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써서 난 개인톡을 보내든지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번 교육방 개념서 공부하는 거니 머릿속에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얘가 얘랑 같다라는 문제가 되게 많아. 은근히. 그러니까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은근히 나와요. 누가 0이라는 얘기냐면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주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제곱이 3ABC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 누가 0인 거야? 얘가 0인 거야. 그럼 얘가 0이 나오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야. 근데 얘가 0인 거 아까 우리 구했냐 안 구했냐? 아까 했지 않았냐? 졸다가 그때 들어가죠.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인 거는 그냥 첫 번째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거야. 그냥 얘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또 0이 나오겠고 얘가 0이면 아까 뭐였죠? 얘가 0인 게? A, B,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야. 더한 게 0이거나 A, B, C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같은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가끔 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딱 주는 순간 둘 중에 하나다.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돼야지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건데 얘가 0인 거는 얘야. 얘가 0인 거는 얘야. 둘 중에 하나다. 은근히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알아두라는 거예요. 필기해놓고. 요거 아마 안 써있을 텐데 거기 뭐 잘 써놓고 개념 그런 노트에다 잘 정리해 놓으라는 얘기야. 없잖아. 특히 내가 책이 없는 거일수록 꼭 알아놔야 된다는 거야. 책이 있는 건 책을 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개념을 까먹었어. 그러면 뭐를 보면 좋냐면 개념 노트를 보던지 아니면 개념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잖아. 항상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개념을 반복해서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개념서 한 번 했으니까 개념서 다시 안 봐도 되는데 말도 안 돼. 이게 뭐 말이 어처구니 없어 내가 진짜로. 수학 제1등급 뭐 수학 최상위급도요. 무조건 개념은 계속 반복하고 복습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완전히 개념이 그냥 들어가 있어. 가스라이팅 해서 완전히. 그래서 남아있잖아. 목차만 봐도 나와야 돼. 뭐 배웠는지 쫙 나와야 돼.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뭐랑 연결시키면 된다?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키면 된다. 그게 두 번째 단계. 그것까지만 돼도 어디 가서 수업 못한다는 얘기 안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응용 문제까지 가면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개념 자체가 안 들어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봐도 여러분 문제를 봤어. 문제를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사고할 거야? 자기 천재니까 내가 새롭게 이론을 만들어 사고할 거예요? 난 천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봤는데 내가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사고할 거다. 아니죠. 뭐로 사고하는 거죠? 개념으로. 내가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개념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인 사고 능력인데 개념이 없어. 머릿속에. 개념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사고하냐? 외워서 그냥 푸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력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전형적으로 수학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제일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애들 봤을 거예요. 문제집을 10권을 풀어도요. 그렇게 푸는 애들은요. 문제 좀만 바뀌면 다 틀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뭐냐? 개념 없이 공부하는 애들이야. 그냥 문제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외웠던 거에서 변형돼서 나왔어. 또 틀려. 또 외워. 근데 문제 변형이요. 수백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억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외워도 끝장나지가 않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은. 그러니까 외웠던 애들이 중학교 때 가능하거든. 중학교 때는요. 유형별로 다 외우잖아. 점수 나와요. 나와요. 내가 중학교 때 하나 배웠던 시험 내일 이 얘기 할 거예요. 제발 외우지 마라. 너희들이 목표가 고졸이 아닌 이상, 대학교가 목표인 이상은 중학교 때 성적 안 나오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대충 외워서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다 고등학교 가면 다 내려와요. 평등해.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 내가. 근데도 애들이 믿지를 못해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해서 뭘 얻겠냐? 아이씨, 내가 왜 너희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애들은 지금 점수 나오는데요? 하면 되죠. 뭐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만 본다니까. 근데 여러분 대학교 안 갈 거예요? 대학교 안 갈 거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교 원천 들어갈 거면 제대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맨날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우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나눗셈을 조금만 배우고 오늘 끝낼게요, 필강은. 자, 처음 배우는 거죠. 드디어 곱셈이 끝났어요. 방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 덧셈, 뺄셈 반항과 같이 끝났고요. 곱셈은 뭐다? 곱셈은 뭐죠?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전개하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빠르게 해놓는 게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인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숙련도를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초2 때 구구단을 배우는데 구구단을 배우고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뺑뺑이 돌렸을 거예요. 구문 같은 거 하면 맨날 지겨워가지고 난 갖다 버렸던 거 있잖아. 많이 안 했냐? 구문 너네 한 적 없냐? 선생님 어릴 때도 구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겁나 싫어했어요. 선생님 단순한 거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 겁나게 싫어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영어는 다 외워야 되잖아. 하나부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외워야 돼, 통째로. 단어도 통째로 외워야 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극티형이어가지고 암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다고 암기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는 아침에 외워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요. 암기 과목은 아침에 외워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고 빠르게 외우고 시험 보는 순간 이제 거의 100점 맞고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시험자가 나오는 순간 이제 0 다시 0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암기를 딱 찍어서 다 외운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나오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100점 맞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갖다 버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도 그렇게 많이 공부했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개고생 좀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영어 올리려고 영어를 왜냐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학 대신에 영어를 겁나게 공부했다. 어렸을 때 수학을 열심히 못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에 나눗셈 가볼게요. 좀 어렵진 않은데 한 번도 배웠던 적이 없죠. 중학교 때 다음 시에 나눗셈은. 곱셈은 뭐 곱셈 공식 배웠잖아요. 중3 때 한 2개짜리. 나눗셈이라는 거는 다음 식끼리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3을 4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만 배운 거 아니죠? 4, 3, 1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쓰죠? 1 써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르죠? 나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면요 다음시 나눗셈은요 숫자가 누가 뭐 어떻게 크나 작나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이제 문자가 들어가니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항식이니까. 그치? 그때 우리가 차수가 더 높으면 큰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수보다 사실은 이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되잖아. 4로 나눴으면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 5 나오면 잘못된 거죠? 맞지? 나눴을 때? 4로 나누면 5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되잖아.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되는데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이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얘가 더 차수가 작아야 돼요. 크다 작다가 차수로 판별이 돼요. 다항식에서는. 그래서 나누는 법칙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나누면 되냐? 점점 더 봐봐. 이렇게 곱해가지고 쓰잖아. 아니에요? 나눌 때 이렇게 둘이 곱해서 다 쓰지 않아요? 근데 빼지 않냐? 똑같아요. 곱해서 뺄 건데 어디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냐면 가장 높은 차수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뺄 거야. 그러니까 차수를 점점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연산의 기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수를 낮추는 거야. 차수를 낮추고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는 거야? 나누는 것보다 더 차수를 낮추면 끝나는 거야. 약간 이게 숫자랑 좀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은 차수를 낮추고 낮춰서 빼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면 된다?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더 낮아지면 그게 끝난 거야. 나눗셈이 끝난 거야. 그걸 한번 이제 봅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리는 그거야. 그럼 봐봐. 여기 1번에 나와 있죠? 20페이지에 원리가 나와 있는데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인데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누냐? 3차식인데 얘를 2차식으로 나눠요. 3차냐? 2차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죠? 이걸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나눌 때 어차피 봐. 여기 똑같아. 여기다 쓴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쓴 다음에 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곱하냐면 이 최고차항이 없어지도록 곱해 항상. 그러니까 차수를 좀 더 낮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되냐면 2x를 써줘요. 2x를 왜 쓰냐?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오죠. 빼면 없어지니까 차수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2x를 써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2x를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다 쓴다 빼는 거니까 곱하잖아. 똑같아. 곱할 때 다 곱해지죠. 이렇게 분배 법칙이 써가지고 곱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2x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4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4x가 되겠고 그래서 뺐죠? 똑같이 빼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만 맞춰주는 거야. 왜냐면 차수를 낮추려고. 그래서 가장 높은 것만 맞추면 되고 빼면 뭐가 되죠? 3x 제곱 빼면 8x 자 3도 꼭 내려와 주세요. 안 내려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되게 허운해요. 왕따 시켰다고. 3 내려오고 아직 안 끝난 거야. 왜 안 끝났냐? 얘가 몇 차죠? 2차잖아. 얘 몇 차죠? 2차잖아. 아직 안 끝난 거지. 차수가 더 떨어져야 되니까. 나누는 차수보다 더 떨어지니까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그럼 최고차 맞춰줘야 돼. 이게 얼마짜리죠? 플러스 3. 얘랑 또 곱해줘 이렇게. 다 곱해합니다. 그래서 3x 제곱 이렇게 곱하면 6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 그래서 빼줘요. 그러면 최고차가 없어지겠고 2x 빼기 뭐가 된다? 3 끝난 거야. 왜냐면 얘보다 얘가 차수가 지금 작아졌잖아. 차수가 작아졌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때 내가 이 식을 나눴는데 그때 몫이 뭐냐? 몫이 얘인 거야. 당연히 얘가 몫이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원리가 비슷해. 어차피 숫자랑 비슷하긴 한데, 결론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최고창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창만 맞춰줘서 빼서 없애버리면 돼. 차수를 계속. 결론은 차수를 계속 어떻게 맞춘다는 거야. 어디까지?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낮아질 때까지.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봐봐, 여기서 이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다음 단원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항등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전형적인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내가 이거 1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숫자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죠? 13은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뭐를 곱한다? 몫을 곱하고 뭐를 더하면 나오죠? 나머지를 더하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나눗셈으로 쓰면 이게 두 식이 같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두 식이 항등식이야. 어떤 거를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서 얘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나누어진 식을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을 나눠요. 뭐로 나눴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다 여기 무슨 자리야? 여기 무슨 자리야? 몫이 오면 되겠죠. 몫이 누구야? 2x 더하기 3이겠죠. 이게 몫자리가 오겠고요. 그 다음에 뭘 더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전형적인 무슨 식이냐?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 두 식이 완전히 같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다가 어떤 x를 집어넣는가 다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항식 나눗셈이 바로 다음 단원인 항등식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다항식 나눗셈. 당연히 같으니까 여기 x 1 넣어도 똑같고요, 2 넣어도 똑같고 다 넣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를 집중해서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곧바로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학자들이 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아.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죠.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다? 인수정리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그게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다음 단원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존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표현 방법.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다항식. 여기 엄청 중요해요. 얘가 핵심이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항등식 배울 때 배우겠지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나누어지는 다항식. 왜냐면 얘로 인해서 얘는 무조건 2차보다 작아야 돼. 나머지는 다 얘랑 연결되는 거야.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제일 중요해. 얘가 완전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 나오진 않겠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걸 했겠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기서 이제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돼요.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다항식 보통 대문자 쓰잖아요. 얘를 A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보죠? 다항식이니까 B로 봐요. 그러니까 다항식은 보통 뭐로 쓴다? 대문자로 보통 써요. 우리가. 근데 몫은 영어로 혹시 뭔지 아냐? 뭐 몫이 그게 뭐 Q 뭐죠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 쳐보세요. 그래서 보통 Q자를 써요. Q로 써요. 그 몫이 영어로 쓰면 뭐 Q 이렇게 뭐 와요. 뭐 못하겠는데 하여튼 뭐 나 찾아보세요. 나머지는 뭐 리메인더? 그래서 이제 뭐로 쓴다 보통? R로 많이 써요. 다 영어여가지고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 뭐 A는 BQ 플러스 R이다. 전형적인 항등식. 그래서 뭐 알파벳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다항식을 얘기하는 알파벳인 거고, 요건 몫에 대한 약자인 거고, 요건 나머지에 대한 약자가 되겠고요. 이게 전형적인 다항식이고, 이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어떻게 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게 크다 작다예요. 숫자에서 크다 작다가 차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B의 차수가 무조건 R의 차수보다 크다. 이게 크다 작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죠?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 인수분해도 연결이 되겠지만, 왜냐면은 인수가 숫자에서 보자면 약수랑 비슷해요. 뭐 나중에 또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나누는 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습하다 보면 이제 되는데, 이거를 또 수학자들이
이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차식으로 나눈 거를 빠르게 만들어 놓은 게 조리제법이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조리제법. 근데 이 조리제법도 뭐 공식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원리도 내가 알려주긴 할게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1차식으로 나눈 거를 빠르게 한 게 조리제법이야. 뒤에 나오는데 이름이 좀 그지 같지 않냐? 이름 누가 이렇게 지은 거야? 아니 뭐 나눗셈인데 이제 조립제법 하면 뭐 나눗셈인지 알겠냐? 나만 이상한 건가? 하여튼 뭐 이름이 참 그지 같지 않아요? 조립제법 뭐 조립하나?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러니까 나눗셈을 빠르게 하는 건데 1차식으로 나눈 걸 빠르게 만들어 놓은 게 조립제법인데 나중에 이제 그 원리는 설명해 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강의는. 그래서 이 1차식 나누는 연습들을 해봐야죠. 어디서 해봐야 되냐? 여기서. 요거 2개.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숙제는 곱셈공식 변형까지만 낼 거고 다음 시간에 나눗셈하고 조립부터 다 설명해주고 이제 지금 나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마 곱셈공식 변형 끝까지 그 다음에 직접 나누는 거 연습하는 것까지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조립제법에 대한 원리는 다음 시간에 해줄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당시 여기까지 끝나겠죠? 사실은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 겨울방학 좀 했으니까 빨리 끝내는 거고 사실 여기서 좀 장기 집권을 해야 돼 여러분들 좀 좋은데 이제 뒤에 빨리 더 갈 거예요. 왜냐면 뒤에 이제 여기 1단원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재미가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학능식으로 넘어가고 뒤로 가야지 또 재밌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나눗셈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얼른 넘어가게 된다. 학능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시고 지금 한번 직접 나눠보시고 처음 연습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뭐 해봤던 친구들은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원리 알려줬죠? 최고창만 없애는 거예요 계속.